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코스, 건강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 금연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던데 실천이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강 지쳐버린 사람과 또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기는 좀 야박한 느낌이 있어서 전자담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배 맛도 느낄 수 있고 인체에 네. 무해하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두 분 아직 그 소식 못 들으셨군요. 어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믿고 아이들 앞에서도 피우셨던 분들 정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뭐 물론 그냥 담배보다 해로운 게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지사 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요. 단번에 싹둑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끼경가들에게 이 담배가 주는 즐거움이 또 좋다고 하는데요. 이 담배를 끊은 후에 오는 즐거움도 꽤 많다고 하네요. 우리 A형과 여러분들은 두 분의 말씀을 꼭 깊이 새겨 네, 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 비결도 저희들이 좀 알아볼 텐데요. 박근홍 리포터, 네. 이번 주는 어떤 분의 건강 비결을 알아보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주인공은 범상치 않은 외모의 주인공입니다. 바다 수영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과 취미생활로 마음까지 건강하게 무장하신 이 시대 최고의 웰빙 가이, 이분의 건강한 삶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직결되는 것이겠죠.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것일지 모르나 그에게 있어 취미 생활과 운동이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과도 같은 것. 이 시대 최고의 웰빙 가이 신태섭 씨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봤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뵈러 왔습니다. 와, 행복한 우리 집의 신태섭 씨 제가 한번 만나뵈도록 할게요. 문 앞에 걸려있는 저 문패도 신태섭 씨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네, 신태섭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범상치 않으신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범상치 않은 외모가 트레이드마크이신 이분, 바로 주인공 신태섭 씨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과 유도, 태권도에 복싱,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바다 수영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운동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태섭 씨가 운동 외에도 특별히 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와, 정말 서각이 취미라고 들었는데 예. 집안 곳곳에 서각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지금 1년에 거쳐서 만드는 건데 이 천자문입니다. 이게 보통 그 서각을 하면은 와. 일반 평민적인 나무에 만드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취미가 좀 독특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네. 좀 그 타고난 그 문양대로 그대로 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하도 고생 참 많았습니다. 공방에서 전시회를 가질 정도로 이미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선 신태섭 씨의 서각 작품, 더욱 놀라운 작품 하나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선생님, 이게요, 이 작품이 방구대 안각화 그림 같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직접 새기신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새긴 겁니다. 울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물로 손꼽히는 방구대 암각화의 형상까지 작품으로 표현하신 모습에 서각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정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한 곳에 집중을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 지친 몸을 풀어주기에 운동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서각이란 신태섭 씨에게 중요한 자기 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활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같은 취미가 건강한 좀 취미십니다. 특이한 취미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한 3년 정도 됐죠. 제가 지금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좀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취미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각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서각에 이어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신태섭 씨의 대금 소리. 구슬프고 청아한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는데요.
사실 요즘 취미생활로 어떤 악기를 다루냐 물으면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은 아마도 색소폰과 같은 대중화된 악기를 뽑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신재섭 씨의 선택은 달랐는데요. 심신 안정에 좋다는 대금 연주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차분해지네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 좋다. 정말 남편분께서 재능이 네. 너무 많으셔서 다양한 네. 취미생활로 참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혹시나 가정에 소홀하진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담은 되는데 이렇게 사실 운동이나 취미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애들을 다 키우고 노후에 한다는 거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아빠랑 나랑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좀 젊었을 때 좀 건강할 때 이제 취미를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이제 서로 각자의 취미를 살리고 예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죠 같이. 예. 운동만이 지친 몸을 치유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재섭 씨.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딸들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은 친구 아빠들은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근데 한 가지도 아니고 막 3가지씩 뭐 이런 걸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별로다 좀 생각했었는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멋있고 존경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빠의 취미 활동 중에서 제일 멋있게 보이는 바다 수영. 네. 저번에 제가 부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서 잘 못 지냈었는데 방학하고 여기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바다 수영 그 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좀 멋있었어요. 그 뭐 해녀복 같은 그거 입고 좀 멋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딸들이 그토록 반해버린 아버지의 해녀복 패션. 지치 않고 바로 검증에 나섰는데요. 겨울바닷가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걸음의 신재섭 씨와 그의 동료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추운 겨울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좀 보세요. 추우시겠어요, 특별히. 약간 추운데 그래도 이거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정말요? 예. 핵이 넘치시네요. 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며 짱짱한 운동신경을 다져오신 신재섭 씨. 6년 전 시작하게 된 실내 수영에 자칫 무료함을 느끼고는 작년부터 바다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말만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바다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벼운 달리기와 체조로 몸을 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재섭 씨의 유별난 운동법이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라죠. 세 분만 보면 여름 같아요. 처음에는 수영하는 걸 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게 여성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 걸 조금 불만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이제 나도 공을 치러 다니까 그 남성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바다 수영도 하게 되고 이제 서로 이제 믿고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 반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 겨울바다로 몸을 맡겨볼 차례인데요. 얼마나 추울까요? 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뼛속 깊이 전해져 오는 짜릿함. 사실 촬영 당일 파도가 조금 세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원스레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수영으로 화답하는 신재섭 씨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멋지시네요. 요즘 날씨 참 추운데 말이죠. 처음에는 잘 타죠. 이 추운데 추운 겨울 바다에 몸이 닿으면은 좀 찢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즐기려고 들어가니까 짜릿합니다. 일단은 실내 수영은 좀 안에 갇힌 느낌이잖아요. 바다 수영은 이게 널리 터져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 이게 조화가 인간이.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입니다. 바다 수영이라 하면은 바다 수영 즐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밖에 없습니다. 1%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함입니다.
바다 수영에 푹 빠진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1%의 짜릿함과 시원함.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오늘도 이들은 힘차게 두 팔을 저으며 바다로 나아가는데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싶다는 떠오르는 바다물개 신태섭 씨. 그의 열정과 그 크기는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이 추운 겨울에 바다 수영 정말 쉬운 게 아닐 텐데 대단하시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정말 파도를 가르고 나가시죠. 저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네. 쾌감이겠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파도를 정말 가르고 가시네요. 예, 예. 좀 춥진 않으셨어요? 물이 오늘 좀 찼네요. 참은데, 이 차운 걸 저기로 들어가니까 뭐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 좋으셨어요? 예, 예, 예. 저는 추울수록 더 기분이 좋습니다. 바다 수영하면. 지금 딱 나오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짜릿하고 흥분되는 그 맛입니다. 그것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물이죠. 와, 정말 이렇게 와인병이 가득 있는데요. 혹시 와인도 직접 담그시는 건가요? 예, 제가 담은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네. 그 포도를 가지고 담아서 1차 숙성, 2차 숙성하고 발효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오늘 이제 병에 이입하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네. 허각의 대금의 바다 수영, 이번엔 와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와인과 맥주를 집에서 손수 담그고 계신다는 신태섭 씨. 마침 제가 찾은 이날이 그동안 숙성시켜온 와인을 병에 주입시키는 날이었는데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저는 원래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TV 보다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있으면 만들거든요. 뭐 와인도 만들고 여름에는 사실 이제 맥주도 만드는데 지금 겨울이라 맥주는 제가 못 하고요. 처음에 만들 때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실패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새로운 걸 항상 찾다 보니까 와인까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도구. 여러분 드러나 보셨나요? 바로 코르크 마개를 막아주는 스토퍼라는 도구인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도구를 잡고 완벽하게 잘 되진 않는데 한 번에 쑥 내려주면 순식간에 와인 입구가 코르크 마개로 막힙니다. 캡 있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캡을 씌우면 상품성 있게 만들고 보여주게 신태섭 씨만의 와인 완성! 야, 와인 코르크마개를 어떻게 끼우나 궁금했었는데요. 신기하네요. 딱 이렇게 밀착이 돼서 딱 파는 것처럼 공장에서 바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똑같네요. 되죠. 이래 되면은 선물해도 되겠어요. 이제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고 이게 2011년도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위에 제가 2010년도 마킹을 2011년도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와인 제조에 빠질 수 없는 날짜 기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해 주고요. 제가 원래 많이 하잖아요. 또 하고 싶은 게 또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뭐 집안일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빨래부터 뭐 설거지 다 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집사람도 뭐 제 쪽으로 많이 좀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많이 믿어주고요. 뭐 그렇지 않고서는 집에서 물론 뭐 집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돈도 더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은 뭐 좋습니다. 아빠가 오늘 만드는 건데 일단 맛을 봐.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 거라는 신태섭 씨. 그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이기에 행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 뭐 건강하고 하여튼 재밌게 뭐 살아가도록 12년 위하여. 네,
처음에 이 시대 최고의 웰빙 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네, 해주셔서 네. 과연 어떤 분일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럼요. 사실 뭐 하나 꾸준히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취미면 취미, 운동이면 운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처럼 끈기 없는 사람들은 좀 본받아야겠어요. 당연합니다. 네, 이 건강한 신체는 역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꾸준한 노력만이 신태섭 씨처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 다양한 비결들 중에서 저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든 가리지 않고 다 잘 드신다는 바다물개 신태섭 씨는요. 음식을 먹을 때만큼 맛있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투리로 하면 납셈이라고도 불리는 바다물고기. 이것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요즘 정자에서 갓 잡은 싱싱한 참가자미가 그야말로 풍년인데요. 이 참가자미 맛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신태섭 씨가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뭐 일단 봐도 싱싱해 보이네요. 네, 이맘때 겨울철에는 이 정자 가자미가 참 유명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정자에서 특산품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참가자미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서 주로 여기 많이 쓰시고 하는데 요 가자미가 활어 상태로 횟감으로는 전국에서 한 70% 정도가 정자에서 납니다. 되나요? 예, 예. 그럼 양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자 가자미가 또 특히 더 맛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정자 쪽에가 앞바다가 수심이 깊습니다. 이거는 저 수심 한 200m 정도 되는 곳에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가지고 잡는데 얘들이 또 먹이 사슬이 새우라든가 주로 이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국내 유통 물량의 70%를 책임지는 참가자미의 본 고장. 울산 정자표 명물 참가자미. 횟감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네, 신태섭 씨가 추천하는 가자미 요리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장님, 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집 가자미 회가 숙성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요거 저 가자미가 살아난 상태에서 네. 횟감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장만해 가지고 네. 다듬어 가지고 냉장고, 저온 냉장고 한 0도 정도 되는 데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숙성을 시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숙성을 시킨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온 건데 요럴 때가 회 맛이 질감이 제일 좋습니다. 예, 맛도 좀 구수한 맛이 많이 우러나고. 들으셨죠? 저온에서 3-4시간 숙성된 참가자미 회.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별미. 바로 씹을 때 최적의 식감을 내기 위해 뼈와 살의 비율을 맞춰 잘게 썰어낸 뼈째 썰어 먹는 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연산의 숙성까지 된 회라 그런지 빛깔부터가 남다릅니다. 예. 그리고 신태섭 씨가 이곳을 찾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두 번째는 뭐 회를 잘 먹었다 해도 마지막에 먹는 매운탕이 맛이 없으면 매운탕. 사실은 앞에 먹은 것도 그 그냥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매운탕까지 예술입니다. 뭐 그 가자미에 보면 알도 많고 그 애가 많습니다. 그 두 개 어울려져 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핫한 맛, 엄청난 맛이 여기 숨어져 있거든요. 예, 하여튼 맛있습니다. 비린내 없이 고소한 참가자미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물론 회로도 손색이 없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매운탕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참가자미를 조리해 매운탕을 끓여내는데요. 이때 빠져서는 안 될 맛의 비결 하나. 신태섭 씨가 말씀하시기를 회도 회지만 이 집 매운탕 빠질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특별한 맛이 있나요? 가자미에서 알하고 곤하고 나오는 게 그게 아마 맛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야 맛이 있지. 그리고 또 끓여놨다 안 두고 바로바로 끓여서 준다는 거. 그러니까 탁하지 않고 깔끔하고 시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울산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한 정자 자연산 참가자미. 이러한 참가자미로 잘 차려진 한 상을 보니 또다시 입안에 슬슬 침이 고이는데요. 아, 정신 놓고 봤는데 죽겠습니다. 이 회도 너무 쫄깃할 것 같고요. 이야, 매운탕 정말 얼큰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나오네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것도 없다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드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 나오네. 고소하죠? 예. 부드럽게 쫄깃하니까. 마치 입속에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정말 싱싱하네요. 안에서 막 먹습니까? 네. 한가람이가 입에서 졸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그 레포토도 진짜 뭐냐면은 이것을 이 매운탕의 1등 공신은 이 알입니다. 겨울에 제철에 나는 가장 지금 이 알이 많을 때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행복한 시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좋으셨겠죠? 네. 오늘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놀란 게요. 정말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계획된 것도 많고요. 제가 뭐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술도 담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담다 보니까 그 맞는 안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수제 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마 하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돼지 뒷다리로 자연주 건조해서 만든 건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서각 쪽에서는 제가 올해 정각 쪽으로 지금 자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각이 아시다시피 도장이잖아요. 근데 일반 정각은 찍는 도장이고 저는 서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보는 정각 쪽으로 해서 제가 천자문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올해 안에 제가 그걸 반드시 막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햄을 멋지게 만들어갖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맛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함께. 예. 기대되네요. 마음도 좋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깟 차가운 바닷물쯤은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시원 짜릿한 바다 수영을 끝내고 나올 때면 언제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옆에서 믿어주고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오랫동안 원하는 것들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생활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운동과 특별한 취미 생활로 훌훌 털어버린다는 신태섭 씨, 그의 건강 비결이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니까요.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뭔가를 얼핏 본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게 신태섭 씨가 직접 만든 작품인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어허. 네, 정말 뭐 얼핏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만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건강의 법칙을 위해서 직접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정말 운동이면 운동, 취미면 취미,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다 함께 즐기면서 사시는 모습 정말 대단하셨어요. 네, 다양한 취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신태섭 씨 오늘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다양한 취미 그리고 나에게 잘 적성이 맞는 운동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박근홍 리포터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나이를 잊은 불청객 성인 여드름. 청순의 꽃, 청춘의 심볼로 불리며 사춘기의 대표 피부 질환으로 꼽혔던 여드름. 최근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성인 여드름이 늘고 있습니다. 재생이 쉽지 않아 치료와 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성인 여드름. 메마르고 거친 겨울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성인 여드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님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앞서 주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윤광, 물광, 도자기 피부 이렇게 신조어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요즘은 피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트렌드의 성인 여드름, 그야말로
눈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여드름이라고 하면 사춘기의 전유물이라고만은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요 최영수 피부과 전문의 모시고 이 성인 여드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드름 하면 청춘의 심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또 성인들에게 이 여드름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사춘기에 발생하는 그런 청소년기 여드름인데 보통 이제 10대나 20대 초반에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보통 그 20대, 특히 그 20대 후반에 이러한 그 여드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 여드름이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이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각종 스트레스나 또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이 피지 분비가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서 여드름이 악화되고 또 발생하게 되고 또 특히 그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사회생활도 하기 때문에 그 화장품의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화장품의 사용이나 또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아기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죠.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또 각종 그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이 여드름이 또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성인 여드름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기의 여드름과는 뭐 그 증상이나 진행이 조금씩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청소년기는 이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이제 피지 분비가 아주 왕성한 그런 이마나 아니면 이제 볼 이런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반해서 이 성인 여드름은 주로 그 입 주위나 턱 주위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청소년기 여드름은 보통 깨끗이 잘 면포 같은 것이 잘 제거되고 또 염증이 적은 반면에 이 성인 여드름은 보통 좀 염증기가 있어서 뽀루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또 입가나 이렇게 생길 때 좀 약간 그 통증이 약간 아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성인 여드름, 그러니까 뭐 여드름이죠. 여름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직접적인 여드름에 영향을 미치나요? 특히 이 과거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육류나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여드름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권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그 육류나 기름진 것보다는 혈당치를 높이는 그런 음식들이 좀 더 여드름의 발생과 관계가 높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간 그런 정도를 이제 정해놓은 것인데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식빵과 이제 호밀빵을 똑같은 양으로 먹었을 때 이제 식빵을 먹었을 경우가 이 호밀빵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 지수가 한 2배 정도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혈당 지수가 높게 되는 음식이 여드름에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 흰쌀밥을 많이 먹는데 흰쌀밥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운 감자, 콘플레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고 과일은 대체로 이제 그 혈당 지수가 낮지만은 수박이나 당근 같은 것은 혈당 지수가 비교적 높은 음식입니다. 네, 저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면요. 어른들께서는 다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뭐 위장 질환이나 변비 같은 것들이 이제 속병이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위장관의 운동은 보통 그 부교감 신경에 이런 지배를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이런 위장관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위장관의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해서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성 위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 여드름의 발생도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 소인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위궤양이나 위염, 변비 같은 이런 증상이 동시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드름 손으로 짜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여드름 얼굴에 났을 때 그냥 두기가 더 힘들잖아요. 여드름 짜라, 짜지 말라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사실 그 여드름은 이제 그 한 환자였으면 보더라도 어떤 경우는 면포도 있고 또 구진도 있고 고름집이 잡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결절, 아주 큰 결절도 있는데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짜지 말아야 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드름은 절대로 손으로 본인 스스로 짜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드름이 초기에는 보면 이제 그 흑두나 백두라는 그런 면포성 여드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짜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 약간 이제 좀 더 진행해서 붉은기가 있으면서 이제 구진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질환 병변이 있는데 이때는 많이 아프고 간지럽고 이렇게 손으로 짜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짜지지도 잘 않는데 네, 무리해서 네. 짜다 보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집에서는 절대 짜지 말고 병원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더 악화가 안 되게 곪지 않도록 진정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곱는 여드름이 아니라요. 이 하얗게 좁쌀처럼 얼굴 전체에 분포하는 그런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종류가 조금씩 다르겠죠? 네, 여드름은 이제 크게 그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 보통 그 비염증성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는데 네. 이 여드름이 아주 초기 병근으로 이제 마이크로코메돈, 즉 그 소면파라고 있는데 작은 그 모낭이 막혀서 이제 안에 피지가 채여서 피부가 땡기며 생기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소면포들이 가장 초기 병변인데 이것들이 조금 진행되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면포성 여드름, 즉 그 흑두나 백두 이런 면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흑두는 이제 그 피지와 그 세균 덩어리들이 뭉쳐서 피지 덩어리 이런 거 모여서 피부 표면과 이게 통해 있기 때문에 산화가 돼서 끊겨 보이고 이 하얀 그 백두는 이 피부 표면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얗게 또는 피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화이트 헤드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굴 전체를 쭉 깔리면서 도돌도돌하게 만져지면서 마치 그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이 좁쌀 여드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좁쌀 여드름은 결국 그 화이트 헤드, 그 면포성 여드름이니까 적절하게 이 면포를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이렇게 면포 제거기나 레이저나 아니면 그 스킨 스케일링 등으로 이렇게 잘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준다든지 억지로 짠다든지 하면 오히려 염증을 더 일으키게 되고 2차 감염이나 이런 흉터 같은 이런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드름은 피지로 인한 트러블인 만큼 그 세안이 특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자주 씻으면 여드름도 없어지나요? 네, 여드름은 이제 세안으로 뭐 여드름을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한다 그렇게 하나의 그런 걸로 볼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과에 여드름이 오면은 피부과에서 세안제를 적절한 것을 권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세안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세안제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또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다 보면 오히려 여드름이 더 악화가 되고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이 각질을 피지를 많이 제거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피부 유분을 갖다 더 많이 배출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너무 과도한 세안은 여드름에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인 여드름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인 여드름은 일반 여드름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재발이 잘 되고 다른 여드름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계속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성인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스트레스를 피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평소에 적절한 그런 그 항산화 비타민제나 또 몸이 안 피곤하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드름의 개선이나 또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습관들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간호사나 의사들 대상으로 해서 여드름이 생긴 이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논문이 있는데 이런 의료인들도 한 73% 정도는 이 여드름이 생겼을 때 막 손으로 짜고 이런 그 행동을 보였다고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이제 이 자기 인위적으로 이 짜거나 손을 대고 자극을 주는 것을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성인 여드름의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이런 각종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피하고 또 이제 그 월경전 여드름의 대처를 잘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모든 병들이 사실은 이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도움이 되듯이 이 여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기미가 보이고 증상이 적었을 때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하는 것이 피부 건강과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영수 피부과 전문의 모시고요. 오늘 성인 여드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그리고 더불어서 방송 소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요 건강에 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나만의 건강 법들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지금 안내가 되고 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줄어든 일주량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먹는 것만 잘 챙겨 먹어도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양배추, 호두, 등푸른 생선, 현미밥 같은 음식들은요,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우울증을 누그러뜨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우울할 때 단 음식이 좋다고 해서 단 것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설탕이요, 오히려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에 좋은 것이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에 또 필요한 운동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